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국가직 7급 경제학 기출문제 11번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경제활동 인구가 일정한 경제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변하지 않네요. 매기 취업자의 4%가 직장을 잃게 되고요. 실업자가 되지만 실업자의 60%는 취업에 성공을 한대요. 자, 이때 균제 상태에서 실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연 실업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요, 취업자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실업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균제 상태라는 것은 취업 상태에서 실업자로 가는 사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잘린다 해서 separate 해가지고 s라고 쓰고요. 취업된 사람들 수 중에서 잘리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finding의 f라고 쓸게요. 거기다가 실업자 수에서 이렇게 취업되는 사람. 자, 우리가 자연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자연 실업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요런 거랑 SE가 같을 때가 바로 자연 실업률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업률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취업자 수에다가 실업자 수를 더한 거기다가 실업자 수 이렇게 계산을 하죠. 자,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S 플러스 F 분의 잘린 사람이니까 분자에 S가 오게 돼요.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취업자의 4%가 직장을 잃고 이게 S가 4%라는 거니까 0.04라는 의미고요. 요거 F가 0.6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시게 되면 6.25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4번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 폐쇄 경제에서 균형 실질 이자율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요, y는 c, i, g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는 c, i, g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뭐 t는 넣었다 뺐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계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정보 있죠. 자, y가 1000 여기다 대입을 하시고 c가 600 대입하시고 그 다음 g가 요거 대입하시고 i 여기 투자죠. 여기다 대입하시게 되면 그래서 풀면은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답은 뭐 2% 이렇게 되는 거, 실질 이자율은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3번 봅시다. 자, 13번은 실질 GDP랑 화폐 유통속도 증가율이 각각 5%이고요. 자, 통화량 증가율이 10%네요. 화폐 수량 방정식, 그쵸? 교환 방정식이네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계산한 물가 상승률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교환 방정식은 요거 MV는 PY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요게 변화율로 나타낸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정보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화폐 유통속도 증가율과 실질 GDP가 5%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유통속도랑 실질 GDP 5% 그리고 통화량 증가율이 10%니까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쉽게 뭐 물가 상승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10% 구할 수가 있겠고요. 넘어갈게요. 간단한 문제니까. 다음 14번 봅시다. 자, 14번이 좀 이렇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걱정하셨을 분도 계시긴 한데요. 자, 수요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교차 탄력성 구하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X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자, 교차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앞에 요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게 수요함수를 그 y제 가격으로 미분하는 거죠. 그럼 여기 수요함수가 여기 있고요. y제 가격이 여기 있습니다. y제 가격.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y제 가격으로 요거 x의 수요량을 미분하게 되면 앞에 0.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0.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뒤에 q분의 py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q가 지금 px가 되는 것이고요. px 값을 구해야 됩니다. px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주어진 값들을 여기 수요 함수에다가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20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py 값은 여기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50으로 주어졌죠. 네,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대입을 하시게 되면 얘가
50 이렇게 되고요. 얘가 200 이렇게 되니까 뭐 쉽게 답은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속도가 중요하긴 한데요. 연습하시게 되면 거의 기계적으로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0.1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 15번 보시면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게 준칙하고 재량이 있고요. 적극적 정책, 소극적 정책이 있는데 두 개가 다 준칙이 소극적이고 재량이 적극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텍스, 조세를 통해 가지고요. 이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 시차는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외부 시차는 좀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내부 시차는 재정 정책이 짧다? 아니요, 길어요. 시간 불일치라는 게 이제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준칙이 아니라 재량입니다. 네가 그때 봤을 때 최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최적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재량했다는 것이고, 루카스 비판은 정책 변화에 따라서 경제 주체의 기대가 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뭐 그렇죠. 뭐 그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상황이 바뀌었을 텐데 과거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고요. 다음 16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독점 기업이에요. 독점 기업이 수요 함수와 평균 비용이 다음과 같대요. 평균 비용 보시면 이게 공급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평균 비용 나와 있는데 이게 우하향하는 거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AC가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AC가 우하향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규모의 경제라는 거고요. 이게 약간 똑같은 건 아니지만 IR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 독점이 되는 것이죠. 자, 자연 독점일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했을 때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생산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강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최적 수준이라는 게 바로 바로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P가 MC랑 똑같게 되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자연 독점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지만 문제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손실을 보존을 해준대요. 결국은 뭐예요? 정부가 보조금 얼마나 줘야 되니 결국은 손실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를 살짝 보시면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공급 함수에 AC가 있는데 여기다 그림을 잘 그려놨습니다. 이렇게요. 수요 함수 AC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한번 해설 참고로 보시면서 할게요. 여기 보시면 수요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AC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하향하는 걸로 마이너스 Q 플러스 30 해서 여기다가 30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 여기다 쓸까요? 그래서 AC는 마이너스 Q 플러스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MC는 어떻게 됩니까? MC가 약간 기울기가 2배 가파르게 된다는 거 똑같은 메커니즘인데 직접 TC를 구해가지고요. 이렇게 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됐죠. 그래서 MC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2Q 플러스 3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회적인 최적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수요 곡선까지 그려주셔야 돼요. 대략적인 걸로. 뭐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뭐 정확하게 안 그려도 됩니다. 이 수요 곡선 나와 있는 게 이게 P가 되는 것이고요. 요게 AR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 P와 MC가 같아지는 점이 여기입니다. 자, 그때 생산량이 10 이렇게 돼요. 자, 그때 가격을 거기 보시면은 AC상에 요게 되는 거니까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총 비용. 그렇죠. 총 비용이 이 직사각형 면적이에요. 보이세요? 총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네, 총 수입이 여기 보시면 이게 AR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수입이니까 AR P 곱하기 Q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게 바로 총 수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총수입 파란 색깔이 TR이 되는 것이고요. 요 빨간 색깔이 TC가 되는 거예요. 빨간 색깔이 파란 색깔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 연두 색깔 면적만큼 나타나는 게 바로 손실의 크기고요. 그 면적을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죠.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24이니까 10 곱하기 요 수평축도 10 그래서 100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17번 문제는요. 그 ISLM 모형을 이용해서 정부 지출이 600에서 700으로 증가할 때 포인트가 이겁니다. 700으로 증가했을 때 그랬을 때 균형 총소득의 증가폭은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S와 LM식을 이용해서 국민소득의 변화를 찾아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 IS식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IS식은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이렇게
넣으면 돼요. C 여기 정보가 있잖아요.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100 더하기 0.6 y-t 이렇게 나와 있고요. t 값도 여기 주어져 있죠. 1000이니까 집어넣으면 돼요. i는 200-10r 이렇게 나와 있고 g는 처음에는 600이라고 그랬습니다. 600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t가 또 1000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1000을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LM 곡선식을 한번 도출해 볼게요. LM 곡선. LM 곡선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폐 수요 함수가 있고요. 화폐 공급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의미로 나타내야 되니까 화폐 공급 얘랑 화폐 수요는 마이너스 100R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화폐 공급이 얼마예요? 1000 이렇게 있고 P가 얼마입니까? P가 2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LM 곡선식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IS식과 LM식을 연립해서 풀면 국민소득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를 보시면은 이게 정부 지출이 700으로 바뀌었대. 이게 600이 아니라 700으로 바뀌었을 때 또 구해야 돼요. 이게 귀찮긴 하죠. 그래서 약간 무식하긴 한데 그냥 그렇게 대입해가지고 주르륵 풀게 되면은 답을 여기 보시면 200만큼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속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뭐 편법이라든가 그런 거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르륵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는요. 자, 양식장 A의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식장 느낌이고 끝에 뭐 세금을 구하시오 하고 여기 보시니까 뭐 수질오염 나와 있으니까 환경오염과 관련된 피구세를 구하세요. 그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게 한계 비용이니까 이게 PMC라고 하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고정 비용은 우리가 한계랑 관련해서 뭐 굳이 필요한 건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양식장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수질오염 때문에 받는 한계 피해액이 OX다. 이게 이제 SMD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니면 EMC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식장 운영의 한계 편익은 X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뭐냐면 바로 수요 곡선이 바로 100만원, P가 10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디맨드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다시 적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잘 제가 그려놨죠. 여기 보시면은 PMC 이렇게 돼 있고 SMD라고 했습니다. 두 개를 더한 게 SMC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 이게 바로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균형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시장에서의 이 수요 곡선과 SMC가 같아졌을 때 얘가 SMB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는 PMB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최적은 여기 SMC랑 얘가 똑같을 때니까 요거 두 개 같을 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점이 되는 거죠. 요점 밑에 쫙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 쓰진 않았는데 값이 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가 되면 사회적인 최적 여기랑 여기 나와 있는 PMC랑 그 차이만큼 이 빨간 색깔로 나와 있는 요거 T 보이십니까? 요게 바로 피구세가 되는 건데요. 녹색깔로 지금 했죠. 요거랑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래 계산할 때 2를 SMC랑 PMC에 넣어서 그 차이를 빼는 게 아니고 SMD에다가 대입하시게 되면 요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냥 바로 10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피구세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1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볼게요. 자, 19번 문제는 소비이론과 관련해 가지고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랜드마크 가설입니다. 이거는 임의보행, 취중보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럭비공 튀듯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뭐 예측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상된 변화 이것도 아무런 뭐 예상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뭐 그렇게 뭐 과거의 지금의 소비의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의 소비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거, 예상된 정책에 그거랑 좀 차이가 있게 되는 거네요.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리카르도 등가정리다라고 하면은 정부의 지출에 변화가 없는 한,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얼마가 있는데 그거를요 조세를 삭감해 가지고 뭔가 국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드라는 게 바로 뭐냐면 미래 텍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세금 깎아주는 게 미래 세금 오히려 증가시키는 거랑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다음 디귿 보시면 기간 간 선택 모형에서 소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니요.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이잖아요. 인터템포럴 소비 관련된 모형에서는 소비 자체가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현재 소비, 미래 소비가 다 증가해서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틀렸고요. 뭐 이렇게 하면 답은 기억, 니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득 가설에 따랐을 때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여기 물어보는 것은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되는가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근데 현재 소득에 대한 항상 소득의 비율, 비율은 이게 평균 소비 성향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나와 있는 요게 정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20번 문제 좀 봅시다. 네, 이거 경제성장과 관련된 솔로 모형입니다. 그래서 기술진보가 없으며 1인당 생산과 1인당 자본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솔로 모형이라고 돼 있네요. 자, 자본의 감가상각률이 20%고요. 저축률은 30%고 인구 증가율이 10%일 때 균제 상태니까 델타 K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이 빵일 경우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직접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생산함수가 이게 주어져 있잖아요. 2 루트 K 하니까 여기 주어졌고요. 잘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본의 필요 장비율이 여기 보시면 N 인구 증가율 플러스 감가상각률에다가 거기 보시면 K 하는 거니까 여기 좀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 K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기에다가 요거 SFK 요게 우리가 찾으셔야죠. 저축률이잖아요. 0.32.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델타 K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SFK에서 빼기 M 플러스 감가상각률을 델타라고 썼네요. 얘가 제로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주어진 정보를 다 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입하시면 여기 K가 4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4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요. 지금 여기 보시면 1인당 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맞네요. 그냥 1번 맞고 1인당 자본량은 2가 아니라 4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균제 상태에서 증가율 자체는 이거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인당 자본과 1인당 그 생산량 증가율은 빵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 서론 시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계산 문제 비중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최신의 거시경제와 관련된 해박한 어떤 용어 같은 것도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뭐 어렵지 않게 아마 경작을 통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합격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